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대면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비대면 영상을 통해서 녹강 강의를 통해서 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배워야 될 내용이 휴먼 와이십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것이 이제 25분짜리 첫 번째 독강이고 두 번째 25분짜리 두 번째 독강입니다. 그래서 그 둘 다 휴먼 라이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인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25분 이 독강에서 배울 것은 A Short History of Human Rights. 짤막한 인권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독강에서는 그 현대 철학의 인권 개념, 특히 이제 유리겐 하버마스라는 그런 철학자의 인권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권 개념을 알기 전에 먼저 인권의 이제 특히 서양이죠. 서양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그것이 어떻게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발전했는가를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맨 먼저 이제 최초의 인권 문서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권 문서를 하죠. 이거는 이제 BC 6세기경 페르시아 왕 사이러스 더 그레이트입니다. 영어로는 사이러스 더 그레이트, 사이러스라 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기독교인도 있고 학과도 아마 그런 학과도 있는 건 줄 알고 있지만 뭐 여하튼 그 이제 가톨릭 신자가 됐든 기독교 신자가 됐든 하여튼 고레스란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 고레스를 영어로 사이러스를 합니다. 그래서 바사의 고레스,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러스 더 그레이트. 그래서 이제 바사의 이제 고레스 왕 시대에 이제 이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그 이제 노예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점령을 하면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서가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남아 있죠. 그렇죠? 사이러스 실린더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점토로 아마 된 것 같아요. 이 점토에다가 이제 글씨가 이제 새겨져 있는 거죠.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이 내용 중에 이제 이런 것들, religious freedom, 그다음에 racial equality, 그죠? 그러니까 노예들이 이제 종교적 자유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종적으로 뭐 이양 대립적 그 사고라고 여러분 아시죠? 바이너리 아포지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제 장애인, 그다음에 비장애인, 그다음에 이제 여성, 남성, 그다음에 무자본가, 자본가, 권력가가 아닌 사람, 그다음에 권력가, 그죠? 뭐 우리 이제 가톨릭이라든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뭡니까? 사제, 그죠? 일반 성도 사제, 그죠? 아니면 일반 성도, 아니면 목사, 그죠?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어떤 계급으로 나누어서 이제 어떤 사회를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양 대립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노예가 됐던 주인이 됐던 왕이 됐던 신하가 됐던 그죠? 이제 그거를 무너뜨린 상태에서 이제 사회를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페르시아의 바사왕 사이러스가 노예들을 그러한 관점에서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세기경부터 벌써부터 어떤 문서가 있었냐면 이 점토로 된 이 뭡니까 토기에 페르시아 왕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노예들을 해방시켰다. 그 내용들을 여기에 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권에 대한 최초의 문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궁금한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다른 시간에 이제 다른 과목과 관련해서 많이 배우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어, 그
유색인종과 그죠? 백인,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수자와 다수자, 아니면은 자본가와 비자본가,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 여성과 남성, 그죠? 이런 어떤 이양 대립적 사고를 현대인들은, 특히 현대 인문학자들, 특히 현대 철학자들은 그 이양 대립적 사고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 게 좀 강력한 문학적 경향입니다. 그죠? 그거하고도 맥락이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가 점령한 권력자라고 해서, 자기가 백인이라고 해서 노예들을 뭡니까? 종교적 차이도 주지 않고 인종적 차별하지 않았던 그런 고대의 하나의 예로서 이제 페르시아 왕이 이제 그 바벨론 점령 후 노예들을 해방했다는 문서가 기록됐다는 것은 오늘날의 이제 인문학자들이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이양 대립적 사고의 어떤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죠? 그런 사고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마그나 카르타 리베르 타툼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그나 카르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그나 카르타. 이거는 이제 Great Charter of the Freedoms라 합니다. 그죠?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그 키리우스의 이제 실린더 요 문서는 이제 BC 그죠? 6세기경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AD겠죠? AD 한 13 세기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때 이제 킹 존 잉글랜드의 이제 존이라는 왕이죠. 존이라는 왕이 귀족들의 강요에 의해서 서명한 문서입니다. 마그나 카르타 레베르타툼이라는 문서인데 왜 이런 귀족들의 강요에 의해서 이런 왕이 서명을 하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제 다가 지도도 제가 지도가 아니고 이제 그 연대 이제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려 하는데 자 한번 공유를 해볼까요? 새로 공유. 자 공유됐죠 여러분? 이게 아마 잠시만요 이게 공유가 됐는지 새로 공유. 네 공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 역사를 구분하는 것은 임의적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가라든가 아니면은 저같이 이제 철학 영역에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문학이라든가 그죠 예술이라든가 역사를 구분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제가 여러 개를 참고해서 제 기준에서 이제 나눈 거기 때문에 약간 주관성도 있습니다. 대부분 맞습니다. 역사에 구분하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저는 이제 시기를 이제 마던, 프리마던, 포스트 마던 시기로 나눕니다. 마던은 일반적으로 이제 근대라 하고 근대 이전, 그죠? 이거를 이제 프리마던이라 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프리라는 것은 전이라는 거니까, 그죠? 근대 이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은 뭐 포스트 마던이란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요즘은 뭐 포스트 휴먼, 트랜스 휴먼 오히려 이제 이런 용어들이 이제 신조어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를 이제 마던 시대를 합니다. 그래서 마던 현대 근대를 기준으로 해서 근대 이전, 근대 이후. 자, 저는 이렇게 이제 세 시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근대를 보통 1450년에서 1920년대라고 잡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보통 이렇게 잡는데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누굽니까? 아, 새로 또 공유해 볼까요? 여기 이제 잉글랜드의 킹 존은 1215년의 사람이죠. 그죠? 네, 이 시기에 이제 이 시기는 대부분 어떤 시기였었냐면은 여러분 전제 정치, 그지? 그 시대였었습니다. 왕권 신수설 시대. 그러니까 왕은 신의 어떤 명령을 받아서 신이 준 어떤 자리다라고 해가지고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분. 그죠? 이 시기는 특히 이제 보통 13세기, 아까 1200년도, 1200년도죠? 그죠? 1200년도부터 언제까지는 보통 한 16세기까지요. 그죠? 16세기까지가 이제 절대 왕정 시대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죠? 그런 시기였었는데 이런 시기에 누가 이제 잉글랜드의 이 존이라는 왕이 귀족들의 강요에 의해서 서명한 문서가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왕이 굉장히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회가 이 귀족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왕과 이제 견제 세력으로서 있었겠죠. 그래서 왕의 이제 힘이 너무 세니까 이제 귀족들이 왕의 권력을 어떻게 합니까?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이제 문서를 만든 거예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그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죠? 왕이라고 해서 뭐 세금을 걷는다든가 마음대로 그죠? 자기 마음대로 뭐 생명, 그죠? 쉽게 오늘날 얘기하는 인권, 그죠?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을 무시한다든가, 그죠? 그런 거를 못하게 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국왕의 권리를 문서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선을 걷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절대군주의 절대 권력을 제한하는 하나의 문서라는 거죠. 그죠? 요게. 그래서 왕권과 의회의 대립에서 왕의 전제 정치에 대항해서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까지 이제 이런 문서들의 하나의 토대가 됐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인권이기보다도 이 신분에 어울리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왕이면 왕이라는 신분에 맞는 권리, 제가 귀족이면 귀족의 신분에 맞는 권리, 보통 이런 시대였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현대에 와서 모든 사람, 신분에 관련하지 않고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그죠? 이때 시대 때는 신분에 의해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는 왕의 권력을 절대시됐던 왕정시대에 절대 왕정의 시대 왕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고 왕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그치 의회라든가 아니면 국민들 이때 당시에는 국민보다도 이제 특히 이제 귀족들이죠. 귀족들의 권한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서명을 한 게 그게 문서한 것이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이때 당시에는 13세기 시대 때는 아직 인권이라는 거하고 조금은 좀 무관했죠. 그죠? 하지만 이런 어떤 마그나 카르타라든가 13세기 그리고 아까 BC 6세기경 그죠? 최초의 문서 있잖아요. 그죠? 이 페르시아의 왕의 그떤 최초의 문서 같은 것이 토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16세기, 17세기에 그 이제 서양의 특히 영국의 그치 미국의 프랑스의 이따가 이제 잠시 언급할 뭡니까 뭐 영국의 뭐 권리장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미국의 독립선언, 미국의 그 헌법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죠? 되게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밑에 얘기한 것처럼 권리장전, 프랑스 혁명, 미국의 헌법, 독립선언서 심지어 뭡니까? UN 인권선언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UN 인권선언이 이제 이따가 배울 겁니다. 이따 현대에서 UN 인권선언이 이제 선언이 되죠. 현대 20세기에 와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이따 잠시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16세기, 17세기, 그 다음에 18세기, 그리고 20세기에까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지금 얘기했던 마그나 카르타, 레베르 타툼이라는 문서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자, 요 인권 문서, 그죠? 요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individual right,
휴먼 라이트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립이 안 된 시대였었는데 이제 이런 어떤 신분에 따른 이제 권리가 주어졌다 했잖아요. 그죠? 이런 시대였지만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시대가 가면서 이제 개별적인 인간의 권리까지 이제 확대가 됐다는 거죠. 이런 문서들이 영향을 줘서.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하는 존 왕.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온 거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이제 보이죠, 여러분? 여기 이제 어, 왕인데 이제 이 귀족들 앞에서 그죠? 자신의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죠? 그런 일들이 이제 조목조목 적혀져 있겠죠? 이거에 대해 서명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또 다음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어떤 최초의 문서, 그죠? 페르시아 왕, 그죠? 시리어스 이 최초의 문서라든가,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마그나 카르타, 그죠? 이런 문서들이 이제 17세기에, 그죠? 1600년경 경에 이제 이런 어떤 영국의 제가 이제 영국의 예를 드는 겁니다. 다른 나라도 있긴 한데 영국의 이제 권리장전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거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 아까 지도를 여러분들 제가 지도가 아니고 도표를 제가 보여드렸죠? 도표를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1400년도 여기가 이제 1500 여기가 1600 1700년도겠죠? 일반적으로 근대는 여러분 1450년도부터 1920, 30년대까지를 근대라고 해요. 그죠?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근대 이 마던이라는 것도 맥락에 따라서 현대로도 번역이 돼요. 왜요? 1920, 30년대는 현대니까요. 그죠? 이제 맥락에 따라서 마던도 현대라고도 번역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봐야죠. 영어 책 볼 때. 현대지, 근대지.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이제 1500년도, 1600년도, 그죠? 그 다음에 1700년도. 요 시기에, 이 이제 근대 시기에 어떤 일이냐면 영국에서는 뭐예요? 권리청원이라는 일이 발생합니다. 권리청원 문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권리장전이라는 그런 어떤, 문서들이 이제 나타나죠. 물론 이 시기에 1600, 1700년경에 이제 보통 뭐가 있냐면 계몽주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몽주의. 그죠? 인간의 아, 이성에 근거해서 그죠? 성숙한 인간을 요구하는 계몽. 그래서 이제 막 영어로는 dare to think. 감히 생각하려고 해라. 그죠? 그런 생각들, 사페레 아우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dare to think라고 하는데 이런 감히 생각하려고 해라, 감히 알려고 하라는 이런 모토에 근거해서 이제는 인간들이 미성숙의 상태에서 성숙의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계몽주의죠. 옛날 중세에는 신중심 사회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근대에는 이성중심 사회니까 신조차도 인간의 발밑에 이제 내려놓고 인간의 이성으로서 판단을 받는 그런 시대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이성의 근거에서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미성숙의 상태에서 성숙의 상태로 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칸트가 이제 계몽주의란 무엇인가 해서 얘기한 건데 여하튼 이 1600경, 1700경 이제 사이에 이제 계몽주의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사이에 이제 장전들 그죠? 라이트 권리 문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 권리 문서 중에서 아까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여기 그죠? 라이트 장전들 그래서 이제 1628년에는 이게 이제 권리청원이라고 합니다. 또 요구하는 거죠. 그죠? 전제정치 시대의 찰스 1세라는 왕에게 아까하고 비슷하죠. 마그나 카르타랑 의회가 시민의 기본 권리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청원서입니다. 이것도. 그죠? 17세기 정도 되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도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전제 정치적 왕권 신수설이 이제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왕의 힘이 엄청나게 강했죠. 그러니까 이 왕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의회가 뭐 1년에 한 번 모임이 생긴다든가 1년에 3번 모인다든가 그랬었어요. 그 모이게 하는 것도 왕의 힘이었었죠.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의회가 이제 왕이 전제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권리, right, 그죠? 이런 것들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의 기본 권리를 이제 제출해서 왕이 그거에 사인하도록 한 겁니다. 그게 이제 17세기에 있었던 뭡니까? 권리청원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서 이제 이거에 어떻게 이제 근거해서 이런 분위기를 타서 1689년에는 이게 더 이제 유명하죠. 여기 이제 Bill of Rights라 합니다. 이제 권리장전이라 합니다. 이거는 권리청원이라고 하고. 왜 여기 잉글리시 영국에 이제 권리장전이란 말이 붙었냐면 이거는 이제 영국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Bill of Rights가. 그래서 잉글리시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권리장전도 이제 또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임스 2세를 퇴위시키고 이 사람도 이제 전제주의자니까. 그죠? 윌리엄 3세가 왕위에 오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임스 2세를 물리치고 전제주의자 윌리엄 3세를 피를 흘리지 않고 왕권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하나의 이제 피 흘리지 않는 혁명, 영광스러운 혁명. 그래서 이제 명예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혁명, 윌리엄 3세가 왕위에 오른 것을 명예혁명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왕권이 이렇게 바뀐 거. 제임스 2세에서 윌리엄 3세로. 바뀐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왕이 그죠? 이제 어떤 권리를 행사해야겠다. 그죠? 왕이 이제 행사해야 할 권리와 뭐 의회가 행사할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인을 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귀족들이 아니면 의회에서 그런 걸 시킨 거죠. 왕한테 해달라고. 그래서 왕이 이제 권리장전, 즉 왕이 해야 될 일과 의회가 해야 될 일과 그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금을 어떤 식으로 부과해야 될지 뭐 그런 것들 구체적인 거 왕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막 그 이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막 세금을 어떤 명목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기록한 이제 권리장전을 이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 명예혁명이 발생한 직후에. 오케이? 요것도 되게 유명합니다. 여러분. 권리장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것도 결국에는 권리잖아요, 권리. 그죠? 이것도 권리입니다. 이때부터 서서히 이제는 아까 신분에 근거한 또 권리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내가 귀족이면 귀족에 맞는 권리, 왕이면 왕에 맞는 권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17세기, 18세기 오면서 점차적으로 뭡니까? 이는 시민의 권리,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가봅시다. 또 지워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Universal Natural Right. 자, 요건 뭐냐면 시간이 많이 갔네요. 벌써. Universal Natural Right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지위에 근거한 권리들이 있었는데 이제 17세기, 18세기로 가면서 그죠? 이제 Natural Right, 즉 이 Natural Right은 뭐냐면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입니다. 이 Natural Right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저는 이제 위키페디아 같은 거를 이제 자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정보가 좀 많이 달랐지, 많이 이제 정보가 좀 틀린 것도 있지만, 지금 많이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영어 위키페디아를 좀 참조를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오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natural, 여기 나오죠. The concept of natural rights은 뭐야? 보편적으로 이제 뭐 용납되지 않았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이제 그 종교적인 어떤 집단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에서 많이 나왔다는 건데 제가 여기 내추럴라이즈에 여기 있네 여기 내추럴라이 제가 요거 읽으려다가 잊어본 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조금 크게 해볼까요? 너무 크게 했네요. 자, 뭐라고 하냐면 자연권이라는 것은 법이라든가 어떤 관습, 어떤 특정한 문화라든가 정부
어떤 관습이나 어떤 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은 태어나면, 자연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유지한다든가,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재산을 모은다든가, 오케이? 나를 보존할 수 있는 어떤 생존 욕구,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정부의 법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문화의 어떤 관습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권한을 이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내추럴 라이트는 신이 준 거죠. 그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추럴 라이트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결국에는 자연 법에 근거를 두는 거죠, 뭐. 그죠? 자연법에. 그래서 자연법은 내추럴 라이트의 하나의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궁금한 친구들은 자연법에 대해서 이 위키피디아에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 참조를 하셔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유니버셜 보편적인 인간이면 누구나 이제 그 귀족이 됐던 아니면 왕이 됐던 심지어 시민이 됐던 그죠? 아니면 노예가 됐던 뭐든지 이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의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휴먼 라이트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보편적인 자연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예, 이제 보통 이제 토마스 홉스 같은 사람들이 그죠? 이야기를 했죠. 토마스 홉스 같은 사람들이 자, 여기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리바이던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 동물일 겁니다. 괴물인데 이 책에서 뭡니까? 인간이 뭘 가지고 있다?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자연권. 아까 얘기했죠. 이 자연권은 보편적이다. 인간이라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이제 토마스 홉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Universal Natural Right. 인간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 보존 욕구라는 거죠. 살려고 하는 욕구.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욕구. 그죠? 누가 내 재산을 빼앗아 간다. 누가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귀족이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하고 왕이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해요. 부당하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권리들이 인간한테는 다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왕이라 해서 귀족이라 해서 그죠? 자본가라 해서 권력가라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뭡니까? 권력으로 자본으로 힘으로 뭡니까? 인간의 자연권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17세기에 그죠? 여기 이제 몇 세기입니까? 토마스 홉스는 이제 16, 17 거의 이제 17세기까지 살았죠. 그죠?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연권.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자, 짤막짤막한 얘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존 로크도 유명하죠. 이 사람. 존 로크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될 거고. 이 사람도 이제 유명한 통치론. 그죠? 여기에서 또 뭘 얘기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자연법에 근거한 인간의 자연권. 그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분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같은 맥락이죠. 토마스 홉스랑 그 다음에 이제 존 로크가. 그죠? 이 사람은 이제 17세기 이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분이 이제 또 Universal Natural Right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통치자는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야 된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이 통치론에서. 되게 유명한 이때 당시에 이런 말은 를 했다는 것이 혁명적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죠? 누구나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자기 보존 욕구, 생명을 지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이해됩니까? 그거는 약자냐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강자냐. 그죠? 권력가냐 비권력가냐 아니면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다수냐 소수자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갖고 있느냐 어떤 특정한 종교를 안 갖고 있냐 그거에 상관없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자연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심지어 왕이 통치자가 그 자연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폭력으로 내칠 수 있다라고 이제 통치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현대의
현대의 그 이제 이게 UN 그죠? 유나이티드 네이션 그 UN에서 그 발의했던 인권 조항입니다. 그죠? 인권 조항인데 1948년에 그죠? 이제 여기 보니까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그죠? 인권의 보편적 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유엔에서 1948년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인간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서라고 얘기했죠. 그죠? 모든 인간들이라면 뭡니까?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지? 인간이기 때문에 just 그죠? just 할 수 있다. 그죠? 정당할 수 있다. 옳을 수 있다. 그죠? 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리. 그죠? 그게 이제 기록된 문서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1948년에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목록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제1항목에 보면 여러분 제가 이걸 적었었는데 이게 아마 30개의 조항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article. 자, 1조항에 보면 all human beings are born equals in dignity and rights. 모든 인간 존재는 뭐예요? equal, equality.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dignity, 존엄하고 right,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동등하게 태어난다. 이런 어떤 20세기에 유엔의 이제 인권 선언 문항의 1조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서히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인간의 지위에 근거한 권리가 부여됐었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이제 고대 시대 때 그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마그나 카르타 그죠? 요 13세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보편적인 이제 자연권, 인간이 갖고 있는 이제 보편적인 자연권, 이거를 이제 16, 17, 18세기에 주장하게 되고,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하면 이거에 근거해서 이제 individual, 오케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human rights을 가지고 있다. 그죠? 뭐 그거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서서히 바뀌게 된 거죠. 신분에 의해서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human right, 기본적인 human right.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기본적이라는 거죠. 휴먼 라이트라는 거지. 그지? 이런 거로 이제 변천이 되고 20세기에 이제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엔에서 이런 인권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첫 시간은 마치고 두 번째 시간에 가서 연결해서 여러분 강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